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 오빠 3명과 저 여동생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저희 아빠는 택시기사로 일을 하시고 있으며 엄마는 전업주부이십니다. 아버지 한 달 월급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려워 큰오빠, 작은오빠네가 50만원씩 보태주고 있어요. 2명 오빠와 2 새언니, 정말 저희 부모님한테 깍듯이 잘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올바르게 사시고 정직하게 사셔서 말년에 행복하게 사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 둘째 새언니네가 정말 부자이고 오빠와 언니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새언니네 외가 친척 모두 소위 잘 나가는 집안들 사람이에요. 아빠가 예전에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아빠 퇴직금부터 오빠가 결혼할 때 사용할 집값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처가에 들어가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그래도 오빠들이 부모님이라고 50만원씩 챙겨주느라 항상 고마운 마음이고 여기까진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오빠네를 욕한다면 제가 죽일년이에요. 근데 저희 셋째 오빠가 공부를 한다고 해요. 다른 오빠들처럼 공무원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가장 쉬운 곳으로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도 대학교 3학년이고 여동생은 대학교 1학년이에요. 저희가 과에서 상위권이 아니기에 엄마한테 학비를 의존해야 되지만 저희도 알바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오래 뛰지 못하고 당뇨에 혈압이 겹쳐서 요즘에는 눈도 침침하다고 하시네요. 그만큼 쉬는 날이 많아 수입도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에요. 큰오빠네는 아빠 빚과 오빠네 집 대출에 아이 셋을 키우느라 힘들어 보여서 잘 사는 둘째 오빠와 새언니에게 엄마는 전화를 하셔서 셋째 공부 좀 시키면 안 되겠니? 내가 빠듯하구나. 오빠랑 통화 도중 얼굴이 굳어지시고 나중에 펑펑 우시고 전화 끊고 아예 들어 누우셨네요. 엄마 왜 그래? 오빠랑 통화하면서 무슨 일 있었어? 나중에 정신 가다듬고 엄마가 새언니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오빠 거 빚 갚느라 90만원씩 꼬박 나가고 50만원씩 시댁에 생활비 드리고 아버님 병원비 약값 대드리는데 도대체 뭘 더 바라세요? 라고 하였지만 사실 외삼촌네가 사업이 망해서 오갈 데 없는 신세라 언니 몰래 오빠가 대출을 받았고 결국 새언니한테 들통이 난 거예요. 새언니는 막말로 남편은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온 것 없이 못만 났는데 사랑하니까 다 받아들였고 자식 된 돌이 최선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련님 언제 붙을지 아세요? 도련님 공무원 되면 도련님이 좋거나 예비 동서가 좋지. 제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공무원 하기 전에 요즘 시험에 나이 제한 없어지니 짧게 보면 1년, 길게는 2년이니 도련님이 죽어라 돈 벌어 그 돈으로 돈 벌던 시절 생각하면서 공부하라고 하세요. 라고 하였고 덧붙여 부모님도 아니고 형제한테 도와줄 의무는 저에게 없다고 생각해요. 라고 전화통화에서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오빠를 불러 둘 다 집에 왔고 아버지가 일 나가지 않고 호통을 치시고 오빠네 내외가 안방에서 나오자마자 둘째 언니가 셋째 오빠한테 말하길 도련님 많이 섭섭해요? 나도 섭섭하네요. 나이가 몇이에요? 27이면 자기 뒤치다거리 할 수 있는 나이 아닌가요? 뻔히 형이 외삼촌한테 받지도 못할 돈 대출해줘서 우리 생활이 어떤 줄 알고 계세요? 가계부 한번 보여줄까요? 그리고 제가 해외여행 간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우리 친정 엄마나 고모나 작은 아빠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형 월급과 제 월급으로 애 하나 키우면서 국내 여행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리고 형 발령 난 지 1, 2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 형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리고 이번에 아버님도 외삼촌 돈 대출 받아들인 거 모르셨던 거 알고 계시죠? 결국 어머님이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으셨잖아요. 저한테 무리한 부탁만 하지 않았으면 그 사실 묻어줄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집에만 있지 말고 일하세요. 지금은 남은 대학생활 마무리 잘 하시고 기말 끝나면 돈 버시고요. 아버님 몸도 편찮으시다고 하니 그리고 도련님은 편한 거예요. 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어요? 저는 교생 실습 나오는 학생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거실 한가운데서 대놓고 새언니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한테 큰 소리 듣고 새언니 말을 듣다 못해 외삼촌 대출 받은 거
들킨 것 때문인지 마구 흥분하면서 니년 전연하면서 해외여행 갈 돈으로 셋째 공부 안 시키겠다면서 시동생들은 용돈 10원 하나 안 주면서 여행 쏘다니고 백화점 옷이 입혀지냐며 계속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말렸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었고 언니 얼굴은 제대로 상기되었네요. 드디어 저희 둘째 언니 하고 싶은 말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해외여행 가는 건 저희 집 식구 혜택인데 그 혜택 마다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당장 누군가 공짜로 여행 보내준다고 하면 달려가지 안 그러세요? 어머니도 누군가 공짜 여행 보내준다면 안 달려가나요? 그리고 친정 엄마가 자식 옷 사주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시나 봐요. 우리 집 가계부 한번 들춰보세요. 제가 사입고 다니는 건 보세점이나 아울렛인데 그것도 8만 원 안팎이거나 인터넷으로 사고 있어요. 고가의 옷은 다 이모, 엄마, 고모가 사주는 거고 제 남편도 마찬가지로 이모부나 엄마나 아빠가 사주고 계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한테 옷 한 벌이라도 사주셨나요? 아님 근사한 곳에서 밥을 한번 사주셨어요? 게다가 시동생들 용돈? 제가 왜 줘야 돼요? 다들 그렇게 젊은데 능력이 없어요? 저한테 기댈 정도로요? 그리고 외삼촌도 참 뻔뻔하시네요. 갚을 능력은 없으면서 달라고 해야지 빌려달라고는 왜 하나요? 쓸데없는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추석 때 조카 며느리한테 거드름 피는 꼴은 거기까지 이야기하다가 둘째 오빠가 말리고 아빠가 소리치고 해서 둘째 오빠가 둘째 언니 데리고 서둘러 나갔고 둘째 언니는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도 계속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저희 집 8층인데 1층에서 태어나오는 새언니 목소리가 다 울려 퍼지더라고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큰 법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다 옮길 순 없지만 우리 집 완전 거지 취급하고 그래도 외삼촌인데 능력 운운하고 한심하다는 단어 운운하고 정말 저희 셋째 오빠, 저, 여동생, 부모님은 둘째 오빠네 집에 가고 나서 모두 모여 펑펑 울었어요. 언니가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큰 새언니보다 사근사근해서 언니가 없는 저로선 언니 하나 생겼다고 기뻐했는데 지금으로선 새언니 입장보단 저희 집 식구들 상처만 보입니다. 그리고 돈이 다는 아니지만 돈이 무섭고 돈이 세상 살면서 전부라는 것을 일깨워주네요. 그게 바로 어제 일인데 둘째 오빠 새언니가 친정에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서 처갓집으로 불려갔고 거기서 엄청 깨졌다고 합니다. 둘째 언니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혼한다고 하고 있고 저희 아빠는 아들 이혼시키느니 사돈한테 가서 사죄하라고 엄마한테 소리치고 저희는 말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집안이 많이 시끄러워졌고 언니도 저희 식구가 싫겠지만 저희도 언니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래 이 글의 사건 개요는 둘째 새언니가 올렸어야 옳았고 그 둘째 새언니는 여러 사람들에게 너무 안타깝다. 하루빨리 이혼하고 그 거지 같은 시댁에서 벗어나라고 충고 들어야 마땅할 상황인데 이건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네요. 실제로 자기의 집안 상황을 말한 거라면 난 쓰니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저런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한다고 한들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개 돼지에게 말하는 것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새언니는 누구랑 결혼했나요? 둘째 오빠랑 결혼했지 당신네 집안이나 셋째 오빠랑 결혼한 것은 아니잖아요? 왜 셋째 오빠 뒷바라지까지 새언니가 뒤를 봐줘야 되는 상황인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 잘난 당신네 집안으로 시집 왔다고 당신 집안이 대체 얼마나 잘났길래? 뭔 검사 딱지라도 달고 있는 줄 아시는 건지. 잘 내세워봐야 공무원 2명이고 시아버지는 택시기사에 그 외에는 없잖아요. 집안 사람들 아주 거지근성이 심하네요. 그렇게 잘난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고시생 뒷바라지가 그리 쉬운 일 같으면 님이 직접 알바를 해서라도 뒷바라지 해주셔야죠. 피도 섞인 가족이고 두고두고 나중에 공무원 되면 아주 울거먹을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생활비 꼬박꼬박 50만 원씩 받아왔고 아버지 병원비에 약값, 대출금 80만 원, 그리고 지금 신혼이라고 한창 좋을 시기에 신혼집까지 포기했는데 그 부분은 당신 집안이 새언니한테 아주 고마워해야 되고 미안해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살림 안 하고 생각 없는 님은 가게 살림에도 그 돈들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모를 거예요. 이때까지 생활비, 병원비, 약값, 대출금의 보증금까지
이렇게 사연 올려 욕 듣고 싶어서 올린 것인가요? 요새 어느 누가 핏줄이고 가족이라고 해도 내 집까지 포기해가며 보증금부터 갚아주는 사람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해준 것만 해도 당신 가족들은 새언니한테 엎드려 살아야 돼요. 나중에 당신도 꼭 당신 집안과 비슷한 환경에 시집가서 똑같이 당해봐야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실 거예요. 내가 그때 얼마나 개념이 없었는지 깨달을 거예요. 생각할수록 진짜 엄청난 집안이고 아들 가지고 장사할 기세네요. 라고 댓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과 댓글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마음으로 글을 썼냐. 미치